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쓰기체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쓰기체 또는 문어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간다, 먹는다, 생각한다. 이게 바로 문어체 또는 쓰기체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에는 구어체하고 문어체가 있어요. 구어체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스타일을 말해요. 예를 들면 대화 또는 친구한테 쓰는 뭐 편지 또는 발표문 같이 말하는 글을 구어체라고 하는데요. 뭐 아요 어요 같은 거 있지요. 우리 그날 처음 만났어요. 또 친구하고 대화해요. 그거 어때요? 바람이 불어요. 또는 습니다. 발표하는 것도 구어체라고 해요. 또는 여러분 이거 제가 방탄소년단 트위터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런 것도 다 대화지요. 이런 걸 구어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토픽 시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글 또는 신문 기사, 소설, 설명문 또는 여러분 뭐 회사나 뭐 대학교에서 보고서 같은 것도 쓰지요. 그럴 때는 이렇게 아요, 어요나 습니다로 쓰지 않아요. 그럴 때 쓰는 스타일, 그 글 쓰는 스타일을 문어체 또는 저는 가르칠 때 편하게 가르치려고 쓰기체라고 합니다. 쓸 때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문어체하고 쓰기체 언제 봤을까요? 신문 기사에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없어요가 아니라 없다. 또는 여기 명사에 그냥 다만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것을 문어체 또는 쓰기체라고 하는데 이 문어체 쓰기체는 사실 글에서만 지금 쓴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방탄소년단이 예전에 올린 트위터에 비 온다 라고 쓴 적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다인데 이것도 쓰기체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혼자 감탄하듯이 말할 때 쓰는 스타일인데요. 이것도 모양은 쓰기체하고 같은데 말할 때도 이건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이건 혼잣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음식을 먹고 와 이거 되게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와 여기 되게 좋다 한국어 한 조각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잣말로 감탄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캐주얼한 말하기이고 또 혼자 반말하듯이 하는 거라서 그렇게 제약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이 쓰기 에서 쓰는 이 다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제약이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오늘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어체, 쓰기체 어떻게 만드는지 아요, 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모양이 엄청 많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먼저 동사, 형용사 또는 명사 이에요, 예요 또는 있어요, 없어요로 나눴고요. 시간으로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눠놨습니다. 먼저 동사부터 볼까요? 동사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에 따라서 달라요. 받침이 없어요, 가다, 간다, 니은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는다가 옵니다. 먹다, 먹는다. 형용사는 아주 쉬워요. 그냥 기본형 그대로 쓰면 돼요. 좋다, 예쁘다, 아프다. 그리고 명사는 이에요, 예요가 있지요. 이다 아니다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이 명사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책이다 또는 가수, 가수이다 이렇게 쓰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 명사 받침이 없을 때 그냥 가수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가수이다도 맞고 가수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토픽 글쓰기 할 때는 저는 웬만하면 이 가수이다 이렇게 다 쓰는 걸 추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쓰기는 생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짧게 줄여 쓰는 걸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풀어서 쓰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 아니에요 있지요. 그럴 때는 책이 아니다 또는 가수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있다 없다는 그대로 써요. 있는다 없는다 안 되고요.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맛있다, 맛없다, 여기 있다, 여기에 없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 과거를 보겠습니다. 과거는 동사, 형용사 모두 았다, 얻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 있어요, 갔다. 오 없어요, 먹었다. 또 오 있어요, 좋았다, 예뻤다. 여러분이 아는 아써요, 얻어요를 았다, 얻다로 쓰면 됩니다. 명사는 이었다, 였다가 기본인데요. 받침이 있어요, 책이 얻다.
받침이 없어요. 가수였다. 또 아니에요. 그것은 책이 아니었다. 가수가 아니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있다 없다는 다 똑같이 없다 쓰면 되지요. 있었다 없었다.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그다음 미래를 나타내는 을 거예요인데요. 미래는 뭐 계획을 쓸 때도 있고 여러분이 추측을 쓸 때도 있지요. 이 을 거예요는 이 거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아까 명사 이다였지요. 그래서 을 것이다 라고 쓰면 돼요. 뭐 갈 것이다, 먹을 것이다, 좋을 것이다. 또는 명사니까 일 것이다지요. 책일 것이다, 가수일 것이다, 책이 아닐 것이다. 또 있다 없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맛있을 것이다, 맛없을 것이다 이렇게 씁니다. 모양이 아주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동사는 아까 현재형에서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가 달랐지요. 그러면 하다가 들어간 동사는 어떻게 할까요? 네, 한다. 나는 생각한다. 또는 오늘 운동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되다가 있어요. 되다도 동사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써야 합니다. 게 되다라고 쓸 때도 어떻게 하게 된다라고 씁니다. 먹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 그다음에 듣다 받침이 드 받침이 있어요. 특별한 받침이지만 여기는 니은하고 만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듣는다. 그 다음에 낫다는 여러분 형용사의 낫다도 있고 동사의 낫다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동사의 낫다를 쓸 거예요. 그럴 때는 스 받침 그대로 있어요. 낳는다. 그래서 스 받침 웃는다. 그 다음에 르 받침은 여기 니은 만났기 때문에 스페셜이지요. 안다, 만든다, 뭐 살다, 산다, 놀다, 논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는 그대로 사전형, 기본형 그대로 쓰면 돼요. 뭐 예쁘다, 좋다, 또 르 받침이지만 그대로 기본형 씁니다. 힘들다. 또 낫다, 아까 말한 것처럼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는데 나는 형용사 이게 더 좋아요에 낫다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낫다. 동사는 낳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다류의 형용사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하다 형용사를 정리해 놨어요. 가끔 학생들이 동사 하다예요? 라고 헷갈려하는 형용사들이에요. 필요하다, 중요하다, 바람직하다, 가능하다, 비슷하다, 궁금하다, 유리하다, 심각하다. 동사가 아닙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야 합니다. 다음 명사입니다. 명사는 이다 또는 명사 이가 아니다 써요. 그럼 문제예요, 방법이에요, 때문이에요 있지요. 그럼 문제이다, 이것이 문제이다. 또는 뭐 좋은 방법이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가 아니에요는 이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있다 없다는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다 없다도 쓸 수 있고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필요 없다. 마치 영어로 생각하면 이 필요하다라는 형용사가 영어에서는 need이기 때문에 동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도 형용사이고 없다도 그냥 기본형 그대로 씁니다.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 있다가 있는 문법 을 수 있다 있지요. 이것도 그냥 있다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먼저 첫 번째 보면 여러분 형용사에 아어여지다 만나는 문법이 있지요. 뭐 예쁘다, 예뻐지다, 키가 크다, 키가 커지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아어지다는 문법이 형용사가 동사가 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아어진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됐기 때문에 아어지의 받침이 없지요. 그래서 아어진다로 만듭니다. 그 다음 뭐 하고 싶다, 동사 고싶다가 있지요. 여기는 동사를 써요. 뭐뭐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고싶다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동사가 있어서 고싶는다 이렇게 안 쓰고요. 그냥 고싶다. 밥 먹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않다가 굉장히 헷갈려요. 지않다는 앞에 있는 말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용사를 만나면 그냥 지않다를 씁니다. 좋지 않다. 그 다음 동사를 만나면 여기 받침이 있지요. 그래서 지않는다 이렇게 씁니다. 지않다는 앞에 있는 말이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잘 생각하고 써야 돼요. 그 다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좋다하고 좋아하다가 있어요. 여러분 좋다는 good 형용사지요. 좋아하다는 I like 동사예요. 좋다는 그대로 좋다가 되지만
좋아하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좋아한다라고 써야 합니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뭐 그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이라는 것은 뭐 신문이든 보고서든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객관적인 글을 쓸 때는 듣는 사람을 누구라고 딱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 아무나 객관적인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 뭐 나보다 낮은 사람 이런 게 없어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저희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는 내가, 나가 되지요. 저는은 나는, 저희는 우리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높임말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말에 어울리는 표현하고 글에 어울리는 표현이 따로 있어요. 말할 때는 이게 좋고요. 글에는 쓰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제가 정리한 것은 모두 말에만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글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럼 글에다가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 예쁘네요. 그렇군요. 맞아요. 그렇겠죠. 이렇게 쓰는 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이나 뭐 여러분이 깨달은 거, 뭐 알게 된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란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글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에다가는 느낌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게 된 사실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예쁘네요. 그럼 예쁘다. 그렇군요. 그렇다. 맞아요. 그게 맞겠죠. 맞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느낌이나 여러분이 깨달은 걸 쓰는 말 중에 더라고요 라는 문법이 있지요. 내가 과거에 무엇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느낌보다는 사실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사실을 쓰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으로 쓰면 돼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친구 집에 가더라고요. 그럼 그 친구가 집에 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거든요, 잖아요도 말할 때만 쓰는 문법이에요. 쓰기에선 쓰지 않아요. 근데 이 거든요하고 잖아요는 보통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래서 기 때문이다를 쓰면 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 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요, 아야지요, 어야지요가 있지요. 아야지요, 어야지요는 언제 쓰는 말이에요? 무엇을 해야 한다, 의지나 다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아어야겠다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 get을 넣으면 됩니다. 말할 때 정말 많이 쓰는 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가지고 할 때 쓰는 가지고. 이건 말할 때만 쓰는 물이에요. 이 가지고를 없애면 됩니다. 어서. 이유 또는 연결할 때 쓰지요. 그 다음 여러분 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걸 글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으세요는 명령형이지요. 명령이나 또는 요구를 쓸 때 쓰는 말이지요. 또는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써요. 그래서 뭐 아어야 한다라든지 여기도 하다니까 한다, 동사 한다 썼어요. 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써야 되니까 바란다 라고 써도 좋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돼요. 명령 이거 하세요. 아어야 한다. 또는 요구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라다, 동사이기 때문에 바란다.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읍시다 역시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얻었으면 좋겠다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뭐 지구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 다 함께 지구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아주 약한 추측이지요. 아마 그럴걸요. 잘 정확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쓰지요. 그럴 때는 그냥 보통 을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추측해서. 그 다음에 후회할 때 써요. 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을 안 했어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지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제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 했어요. 그것을 후회해요. 후회한다 라고 쓰면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그 다음 나보다도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래서 을 것이다 이걸 써도 괜찮고요. 또는 은는 듯하다도 괜찮습니다. 추측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는데요 있어요. 뭐 는데요, 대요, 레요 있지요. 이건 축약형이에요. 짧게 줄여 쓴 말이에요. 그래서 글에서는 그대로 풀어서 쓰면 돼요. 는다고 하다 쓰면 되는데요. 다고 하다. 근데 여기 받침이 없기 때문에 다고 한다, 집에 간다고 한다, 뭐 밥을 먹는다고 한다, 예쁘다고 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탄 나타낼 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라고 쓰지요. 그럼 이 감탄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의 뜻은 뭐예요? 아주 그렇다라는 뜻이지요.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아주 그렇다. 아주 예쁘다. 아주 예쁜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아주 예쁘다. 얼마나 밥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럼 아주 밥을 많이 먹는다.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에 어울리는 표현이 있고 글에 어울리는 표현이 있으니까 잘 구분해서 쓰세요. 그 다음에 말에 어울리는 표현, 글에 어울리는 표현 중에서 단어로 된 것이 몇 개 있는데요. 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누구한테 라고 말하지요. 나한테, 너한테, 엄마한테. 그럴 때는 한테가 아니라 에게. 그 다음에 명사랑 같이, 너랑 같이, 사과랑 같이 먹어요. 이렇게 쓰지요. 뭐뭐랑 같이는 와, 과, 함께. 같이보다는 함께가 더 좋아요. 그다음에 명사 말고 다른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럼 명사 말고 이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명사 이가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강조할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쓰죠. 진짜 엄청 굉장한 완전 되게 좋아요 이런 말 많이 쓰지요. 그럴 때는 이 진짜 완전 엄청 굉장한 되게 말고 아주 또는 매우가 글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최고, 그것이 최고로 블라블라 했어요 라고 쓰죠. 최고는 뭐예요? 1등이잖아요. 가장 또는 제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쓰는 아무튼은 어찌 되었건이라고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요새, 저는 요새 요즘에 이렇게 쓰지요. 이 요새 요즘보다는 한자 어휘로 최근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파이팅 이거 언제 쓰나요? 누군가 응원하고 힘을 내세요 라고 쓰지요. 그러니까 힘을 내다, 힘을 냈으면 좋겠다. 또는 힘내기 바란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 파이팅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지요. 응원하는 거, 힘냈으면 좋겠다, 힘을 내기 바란다.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는 언제예요? 조금 전. 또는 이따가 있지요. 나중에 시간의 흐름상 나중에를 나타낼 때는 앞으로, 지금부터니까 앞으로 또는 향후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 당장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지금 바로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으니까 또는 그러니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글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 으니까보다는 음으로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더 글에 어울립니다. 으니까 대신 음으로를 써주세요. 이렇게 글에 어울리는 단어 표현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임말 쓰지 않아요. 아까 생략된 말 또는 축약된 말 이런 거 다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줄여서 쓰는 줄임말도 쓰면 안 돼요. 그래서는 그럼 조금. 그다음 여러분 중에서도 알바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럴 때는 알바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그다음 뭐뭐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쓸 때 는 게, 이 게도 사실 줄임말이지요. 뭐예요? 는 것이. 그 다음 뭐든, 뭐도 줄임말이지요. 무엇이든.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도 사실은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근데도 줄임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줄임말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줄임말, 말에 어울리는 표현, 글에 어울리는 표현,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에서 어떻게 문어체로 바꾸는지 이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양도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또 바뀌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보고 흘려버리면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보면서 직접 써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